이 길거리 음식의 천국이라 불리는 대만.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차고 넘치는 대만에서도요.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여름식 디저트는 따로 있습니다. 불볕더위에 지친 여행 일꾼이 시원한 망고 빙수를 찾을 때 현지인들은 시원한 두부를 찾는다는 사실 모르셨죠? 시원한 두부. 대만인들 뿌똥뿌똥하게 만든 대만식 국민 디저트 또우화가 그 주인공입니다. 또우화는 두부의 일종이고요. 순두부보다는 살짝 단단하고 연두부보다는 묽은 두부를 말한다고 합니다. 대만 사람들은요, 이 순두부를 빙수처럼 차갑고 달달하게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다. 이 땅콩이랑 또우화 타피오카 먹는 들어가는 방법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부드럽고 새하얀 순두부 위에 도란, 녹두, 버블, 팥, 강낭콩 등의 견과류, 본인 취향대로 다양한 토핑을 얹어 먹으면 되는데요. 푸딩같이 부드러운 식감에 달달한 설탕물을 후루룩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또우화에 중독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고요. 대만 길거리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콩, 두, 꽃, 화 이 두 글자가 보이면 당장 달려가시면 됩니다. 저 아이디어 굉장히 괜찮은데요? 아니 맛이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실제로 좀 생긴 걸 딱 봤을 때는 좀 예상이 안 돼. 어떤 맛일지가 궁금하거든요. 단 거를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이런 분들은 여기서 설탕물을 빼고 또우장을 부어서 같이 먹기도 한답니다. 저는 단 거 별로 안 또우장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네. 먹으면 맛있겠다. 괜찮네. 무더위 씹어먹는 세계 여름 음식 19, 16위 공개합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여름 낮 기온은 우리나라 못지않아요. 30도는 좋긴 없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로 아열대에 가까워서 여름은 특히 덥고 습도가 높다죠. 예전에 세계지리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죠? 네, 지중해성 기후. 네, CS.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뭔가요? 고운 다습 못난 건조. 드립답이었거든, 드립답이었어. 이거 안지선다 객관식 이거 시험에 엄청 나왔어.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의 산물이었고요. 서 있기만 해도 말라 죽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탈리아 날씨입니다. 하지만 디저트의 왕국답게 젤라또부터 티라미수, 좋지. 푸딩인 파나코타 등 여러 디저트가 있는데요. 이런 무더위 때마다 특히 입에 달고 산다는 디저트는 따로 있다죠. 이탈리아인들의 여름 아침상에는 주로 이것과 빵 브리오슈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의 정체 바로 과일에 설탕, 와인, 얼음 등을 넣고 시원하게 어울려 만든 그라니타. 그중에 가장 즐겨 먹는 그라니타는 레몬 그라니타고요. 그리고 커피 대신에 커피 그라니타를 가장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빙수 아니에요? 처번 느낌이다. 처번 느낌이죠. 처번 느낌이고. 참고로 화산 지형인 덕분에 땅이 비옥한 시칠리아의 농산물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오렌지, 레몬 주요 농산물 중에 하나고요. 자, 이거 나도 만들어 먹고 싶은데 홈메이드 그라니타 가능합니다. 좋아, 커피 좋아. 그라니타는요, 에스프레소가 없으시면 스틱형 아메리카노 자작하게 타서 넣고 하룻밤 이상 꽝꽝 얼려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라니타의 빙지를 만들려면은 포크로 긁어요. 막 긁어요. 아까 이게 거친 게 포크로 긁어서 그렇지. 그게 다예요? 끝. This is granita. 보노시모. 무더위 씹어먹는 세계 여름 음식 19, 이번엔 15위입니다. 공개해주세요. 대륙의 여름나기 량피. 자, 대륙의 여름 별미 그 출처는 바로 중국 산시성 시안 지방에 있었는데요. 이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때는 2000년 전 진시황에게 바칠 쌀이 없던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묵은 쌀을 갈아서 묵을 만들었는데요. 이 묵에 갖은 조미료를 넣어 조궁을 했더니 진시황 입맛을 제대로 저격. 결국 황실 음식이 됐다는 전 썰이 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자, 그 주인공은 바로 서늘할 향, 가죽피, 차가운 면 요리라는 뜻의 량피입니다. 진시황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여름 음식 량피 만드는 법, 저 오주부가 숙성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텝 1, 물에 불려둔 쌀을 갈아서 반죽한 뒤 스텝 2, 얇게 펴서 찜통에 찌고요. 스텝 3, 먹기 좋은 크기로 면처럼 길게 썰면 반은 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추기름, 마늘, 식초 등 조미료를 넣은 양념과 숙주나 고수 등을 취향대로 얹어주고요. 식혀둔 량피면에 섞어서 그냥 드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량피의 맛을 더하는 핵심 비결은 유부 같기도 하고 고기 같기도 한 특이한 식감의 비법 고명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 비법 고명 대체 뭔지 궁금하시죠? 전분을 빼낸 밀가루로 만든 건데요. 이걸로 반죽을 한 뒤 삶으면 비법 고명 특유의 식감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무슨 맛인지 도저히 감을 못 잡으시는 두 분을 위해서 량피를 판매한 곳에서 산시성 정통식 량피를 공수했습니다. 그래, 먹어봐야 돼. 드셔보실까요?
자, 이게 그 유명한 네. 한실 요리 량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쫄깃쫄깃해. 나는 면이 되게 퍼진 줄 알았는데 되게 쫄깃거리네. 두꺼워도 그리고 되게 쫄깃쫄깃한데 그래도 쌀로 만들어서 그런지 잘 끊겨요, 이에. 아 근데 이 양념 뭐냐?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양념이 쉽게 설명하면 되게 맛있는 라면 스프 맛이에요. 그 라면 스프가 좀 더 그거보다 고급진 맛? 딱 맞아. 초딩 맛 딱 맞아. 네. 초딩도 들고 일어나겠는데 이거? 고급진 맛이라고 하는 이유가 안에 고기를 갈아서 버무린 것 같아요. 고기 그래, 맛이 고기 좀 맛도 나. 아까 말씀드린 고명은 정말 쫄깃쫄깃. 여기에 식감 자체는 약간 모르고 먹으면 닭고기 같아 그냥. 고기 같아 고기. 아 근데 이게 진지하게 좋아할 만하다. 내 마음속 1위. 그러니까 이게 왜 15위냐 내 말이야. 마음속에 별을 부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로. 양피 한 그릇 호로겠더니 힘이 나셨다고요? 아직 남았습니다. 무더위 씹어먹는 세계 여름 음식 19, 이번엔 14위입니다. 공개! 베트남을 강타한 째째한 맛. 자, 어떻게 보면 식혜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팥빙수 같은 이것. 그 정체를 저 오 기자가 파헤쳐봤습니다. 어허. 베트남의 째째한 맛을 찾기 위해서 너도 나도 거리로 나선다는데요. 바로 째를 파는 가판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째. 자, 이 째는요, 곡물과 얼음을 함께 먹는 음료인데요. 찹쌀, 팥, 녹두, 콩과 같이 익힌 곡물 외에도 망고, 코코넛, 젤리, 푸딩, 타피오카, 물밥, 말린 과일 등 다양한 재료들이 큰 그릇에 함께 담겨 있어 원하는 메뉴를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요. 힘들고 지칠 때 흔히들 당 땡긴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째 한 잔 호로록 해주면 LTE급으로 당분 보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주문을 하느냐? 그중에서도 가장 무난한 째는 째 더우두로 팥, 연유, 얼음 등을 우유와 섞어 먹는 건데요. 재료만 들어도 팥빙수 맛이 떠오르시죠? 그러게. 그런데 재료를 갈지 않고 얼음과 함께 음료처럼 이렇게 드링킹한다는 점에서 베트남만의 독특한 맛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얼음이 아니라 그냥 팥빙수. 종류가 이게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다. 그냥 다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째떡 껌을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째떡껌은 혼합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한 종류가 아닌 다양한 재료를 듬뿍 넣어준다는 째 음료입니다. 가격도 참 착합니다. 대부분 만동 내외로 약 250원부터 1,000원이면 먹을 수가 좋네. 있습니다. 아 가격이 참 착하다. 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시죠? 무더위 씹어먹는 세계 여름 음식 19, 이번에 13입니다. 여름을 찜쪄 먹는 찜좀. 동남아 갔으니까 동남아 이건 어디 나라입니까? 찜좀 대국 사디까. 여름엔 역시 찜좀까. 찜좀은 담가서 찍어 먹다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담그고 뭘 찍어 먹냐? 무더운 여름날 땀을 쭉 빼줄 육수입니다. 육수. 우리도 찌개 먹을 때 이제 뚝배기에 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갑. 찜좀 재료를 전통 톡인 머딘 내놓고 화롯불로 펄펄 끓이는 게 진리입니다. 찜좀의 육수는 레몬그라스를 베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첫 술을 뜨면 새콤한 맛이 입안을 감쌉니다. 여기에 버섯과 각종 야채를 듬뿍 넣고 달걀 목욕을 마친 두툼한 돼지고기나 소고기 또는 오징어, 새우 등 해산물을 넣어서 펄펄 끓입니다. 진짜 상큼한 야채 국물이잖아. 채소 국물. 진국이잖아요. 네, 진짜. 예. 재료를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낯익은 비주얼이 있죠. 많이 알려진 태국식 샤브샤브 쑥기. 네. 그 원조가 바로 이 찜쯤인 겁니다. 그렇네. 쑥기와 다른 점은 고기를 살짝 데쳐서 먹는 게 아니고 팔팔 끓여서 익혀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음식으로는 전골과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과 중간, 끝으로 갈수록 점점 깊은 맛을 내는 육수 때문에 해장용으로는 그만이라고 합니다. 찜찜이 팔팔 끓었으면 이제 찍어 먹을 게 필요한 타이밍이죠. 그렇죠. 소스 중요하지. 태국에서는 소스를 남찜이라고 부릅니다. 찜좀을 찍으면 남찜은 새콤, 매콤, 짭짤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정말 특유의 맛을 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여기까지입니다. 끝입니까? 자,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찜춤을요? 찜좀 먹어봐야 할 거 아니야. 사디까 찜좀 까루나. 국수는 완전 그 가는 고수 면이네요, 좋아하니까. 이게. 상큼하네.
괜찮네. 괜찮지? 난 좋은데? 구수한데 똠양꿍에서 약간 똠양 맛 뺀 상큼한 국물 맛. 냄새는 사실은 뭐 이렇게 선호할 만한 냄새는 아니야, 솔직히. 괜찮아. 다 넘어간 다음에 뒤에서 살짝 올라오는 그 특이한 향은 뭐죠? 레몬그라스. 그 레몬그라스요? 레몬그라스. 특이하다. 지배적인 맛은 새콤한 맛. 소금이 시큼한. 있네요. 그죠? 그 똥냥꿍에 시큼한 맛이 있고 새콤 구수. 새콤 구수. 맛있네. 이게 맛있는데 코는 막고 먹어. 태국 특유의 시래기 같은 어떤 채소가 이거 약간 콩콩한 맛을 내기는 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치면 우거지, 우거지, 네. 시래기국 같은. 야 이거 진짜 소주 한 잔 생각나는 맛이다. 맨날 뭐 팟타이, 푸파퐁거리 이것만 드셨던 분들은 이렇게 그렇죠.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좋은 생각이 찜 듭니다. 괜찮다. 네. 그런 생각 드네요. 홍석천 씨한테 전화해야겠네. 찜 좀 하라고. 그래야겠다. 앞에 두 기자분이 40도 정도로 불더위라고 하셨는데 노노노 이 아랍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러겠죠. 자, 한여름에는 섭씨 50도까지 치솟는 그야말로 살인더위의 지역인데요. 자, 아랍인들은요 요즘 좀 후끈하구만 하고 느껴지면은 바로 냄비를 뒤집어줍니다. 아랍인들이 여름만 되면 냄비를 뒤집는 이유 바로 막로바라고 하는 여름 보양식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양식의 대명사가 삼계탕이듯이 중동에서는 막로바가 보양식의 대명사로 통한다죠. 냄비에 밥을 깐 뒤 양고기와 가지 같은 채소를 넣고 향신료로 양념을 한 뒤 푹 익혀주고요.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 바로 냄비를 접시 위에 휙 뒤집으면 요리 끝. 하이. 자, 이런 요리 과정 때문에 거꾸로라는 뜻의 막로바라고 불린다고 하죠. 거꾸로네. 대충 만든 것 같은 비주얼이지만 언제나 진리인 쌀밥과 고기의 조화로 무한 흡입을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 아랍에서 여름에 막로바 많이 먹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더위를 이기게 해주는 거냐? 그 그러게. 비밀은 바로 양고기에 있습니다. Cheers! 알고 먹으면 더 좋은 보양식, 이 양고기의 스펙을 살짝 공개를 해드리자면요. 지방은 다운, 단백질은 업. 막로바는 양고기 중에서도 여기입니다. 지방이 적은 이 어깨 부위 고기를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고단백 저지방의 끝판왕이라고 해드릴 수가 있고요. 양이 어깨가 있어? 그럼 양 어깨라고 하죠. 고기 어깨라고 그래요? 예. 이 어깨살에는 필수 아미노산, 아연, 칼슘, 인 등이 풍부해서 체력과 면역력을 올리는데 최고고요. 살인더위도 물리치는 이 막로바 한 그릇이면 한국의 여름더위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양고기가 몸에 좋은 건 뭐 너무 유명하죠. 네. 비주얼이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해요. 맛있지. 먹어보고 싶어요. 고기랑 쌀, 저거 양념이 돼 맛있어 있잖아. 보인다. 가지랑 채소 넣고 네. 저 안에 이제 양고기가 잘 익혀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깨살. 뭐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네. 네. 너무 자극적이다. 그 자극적인데 맞을 수밖에 없어요. 듣고 싶긴 해요. 그렇죠? 네. 터키 마니사주는요. 매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의 터키인들이 몰려듭니다. 와, 그러면 하늘에서 정력제가 우수수 비처럼 쏟아집니다. 우르르 가가가가. 반갑기는 한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정부에서 쏘는 건가? 예. 저렇게 신관이 하늘에서 뿌려줍니다. 어머머. 뭐가 가루가 정말 뿌리네. 진짜 뿌리는데? 메시르 마주누. 터키의 비약이라고 불리는 보양식 메시르 마주누를 뿌려줍니다. 지금의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던 시절 이 술레이만 대제의 어머니가 몸져 눕고 말았는데요. 아무리 용한 의사를 데려와도 차도가 없자 대신관이 41가지 약초와 향신료로 고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고약을 먹고 병상에서 일어난 이 태우는 이 신비한 약을 온 국민에게 나눠줘라! 라고 명령을 했고요. 2012년에는 메시르 마주누 축제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됐다고 하고요. 식감은 꼭 우리나라의 엿같이 살짝 끈적하고요. 마지막 빛깔이 정말 고와요. 저렇게. 야, 색깔 봐봐. 네. 저런 거를 먹어보라고 가져왔어야죠. 비약 같다고 화났어 지금. 아니, 비약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터키의 비약이라고 예. 별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기서부터 보시는 분들은 무슨 비약 가져왔다고 화난 사람. 한 입 먹는 순간 추억과 위로를 부르는 음식. 우리는 이런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인들이 흔하게 먹는 보양식이 바로 이런 소울푸드이기도 한데요. 먹는 이의 영혼을 감싸주는 프랑스 보양식 포토페를 소개합니다. 포토페는
불에 올려놓은 냄비라는 뜻인데요. 먹을 게 부족하던 중세 프랑스에서 서민들의 보양식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정치가였던 미라보는 포토페를 프랑스의 토대라고까지 표현했다고 하니까요. 이 정도면 소울푸드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죠. 포토페는 고기와 채소를 넣고 마늘, 소금, 후추, 허브로 간을 한 후에 3시간 정도 익히면 한 입 먹는 순간 프랑스 가본 적 없는 사람도 봉주르, 몽마르트 언덕의 추억이 생성되는 소울푸드 완성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1위 기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멋있게 제가 1위를 한 다음에 네. 기쁜 마음으로 우리 동생들에게 대접을 하고자 포토페를 공수해 왔습니다. 뿅! 자, 날라왔습니다. 정말 옛날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네. 뿅 하면 빵 나오고. 그럼요. 맛있다. 근데 담백하고 맛있다. 나 국물을 안 먹었는데 닭이 간이 잘 돼 있네요. 닭 비린내도 안 나고 짭조름하니. 담백하고 진짜 맛있다. 그죠? 국물. 맛있는데? 국물은 완전 소고기 묵국이네. 그래요? 진짜 신기하다. 똑같아요. 그런 거 빼고 하나다. 시원하잖아요. 야채 육수의 장점은 시원하다는 거거든요. 야, 근데 이건 진짜 우리나라 삼계탕에 비견될 만큼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보양식으로 각광을 받겠네, 보니까. 잘 먹고요. 저 이제 양피 좀 주세요. 아, 괜찮네. 비주얼에 비해서는 진짜 합격. 자, 이것만 알면 더위 타파 무더위 씹어먹는 세계 여름 음식 2위 공개. 물러가라. 여름철 더위를 얼씬도 못하게 멀리 내쫓고 없던 일도 불끈불끈 솟아나게 하는 이것 바로 팔딱팔딱 힘의 상징 장어. 일본에서는 복날인 도요노 시노히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삼계탕을 먹듯 장어를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독일에서는 장어국 아르츠페를, 네덜란드는 장어 훈제, 덴마크는 장어찜 샌드위치를 먹죠. 다른 요리는 몰라도 장어 요리로는 우리도 빠지지 않는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사실은 뭐 음악, 건축, 디자인 이런 거 인정합니다. 요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리는 솔직히 좀 아닌데 그래서 반전이라는 거죠. 이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장어를 보양식으로 먹어왔습니다. 근데 먹는 방식이 약간 독특합니다. 제가 해먹어요. 뭐예요, 저게? 바로 영국의 장어 젤리라는 것입니다. 오! 뼈째로 끓인 장어에 레몬과 향신료 등을 넣고 차갑게 굳혀서 먹는 음식인데요. 영국의 전 축구선수, 튼튼한 말벅지의 주인공 데이빗 베컴의 보양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영국 전통 여름철 보양식이 되겠습니다. 왠지 맛없어 보인다. 그러게 왜 영국에서는 하필 장어를 이렇게 먹는 걸까요? 19세기의 런던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템즈강의 물고기들이 하나둘 사라졌지만 장어가 그 오염을 뚫고 살아남은 겁니다. 그때부터 가난한 서민들을 중심으로 장어를 좀 더 오래 보관해놓고 먹기 위해서 장어 젤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런던 브로드웨이 마켓 9번지에 있는 F땡 이곳은 데이빗 베컴이 직접 다녀갔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죠. 현재 4대째를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먹어봤어요. 이거. 장어 젤리? 네, 영국 가서 먹어봤어요. 젤리를? 조금 비리긴 한데 식초나 다른 걸 좀 곁들여 먹으면 네. 그럼 괜찮습니다. 그래요? 제주도 가면 꼭 먹어보고 싶은 꿈의 그것. 바리바리 다금바리 에브리바리 다금바리. 바로 제주도 최고급 횟감인 다금바리. 너무 비싸. 어디가 다금발이야? 아주 귀엽죠? 다금바리. 이게 무슨 다금발이야? 네, 제주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 근처에 있는 유땡 커피에서는 이 다금바리 빙수를 팔고 있습니다. 많이 우긴 것 같네요. 아니 다금바리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 다금바리보다 이게 낫지. 아 그건 못 먹죠. 예. 그래요? 빙수가 이 정도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일반 빙수 가지고는 승부가 안 되니까. 안 돼. 그래봤자 네. 빙수는 더위를 약간 식혀주는 존재일 뿐이지 본격적으로 더위를 이기게 해주는 음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그렇게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예.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의 여름은 낮 평균 기온 40도 가뿐하게 넘어줍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여름이면 이 길거리 음식으로 여름 더위를 씹어먹는다고 합니다. 바로 아카라제입니다.